마블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도저히 맥을 못 추고 있죠. 비록 늦기는 했지만 대개혁을 예고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도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혁 이전에 만들었던 더 마블스는 어쩔 수 없이 개봉해야 했었을 텐데요. 원래 계획보다 개봉을 늦춰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대중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마블 팬 입장에서는요. 그렇다면 더 마블스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영화 더 마블스와 캡틴 마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화 외적인 부분입니다. 주인공인 브리 라슨의 문제죠. 그는 캡틴 마블이 개봉했던 시점의 한 인터뷰에서 매사 아리선 말투였고 Is that like a personal attack or something? Or is that a request? Do you think I should? 심지어 주변 동료 배우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날선 말투 때문에 동료 배우들이 불편해했죠. 그런 배우의 태도와 영화의 스탠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심지어 마블에서 팬들이 떠나간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 관련 영상은 제가 분석해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더 마블스는 예고편부터 여성 히어로들이 단체로 나오는 영화임을 예고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관객들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에서는 PC적 요소가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여전히 개그캐지만 닉 퓨리의 묘사가 과거 캡틴 마블 때처럼 날리진 않고 타노스처럼 적당한 명분과 광기를 보여준 빌런인 다르벤도 1편의 주드로가 맡았던 욘로그처럼 의도적으로 찌질하게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Prove to me you can beat me. I have nothing to prove to you. Captain Marvel. 크리족의 수장인 다르벤이 캡틴 마블의 복수와 자신의 행성인 할라를 구하기 위해서 캡틴 마블과 관련된 행성들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즈 마블인 카밀라와 캡틴 마블의 오랜 친구의 딸 모니카 램보 그리고 캡틴 마블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서로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What is happening to me? 이 설정은 나름 참신했는데요. 캡틴 마블은 팀을 이루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초능력을 이용하면 위치가 서로 바뀐다는 설정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같이 팀을 이뤄서 적과 싸울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이 설정으로 인한 주인공들의 제약과 그것을 이용해 싸우는 방식도 재밌는데요. 그게 마지막 다르벤과의 싸움을 자세히 보시면 한 명만 초능력을 쓰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동시에 초능력을 써 적에게 혼란을 주는 등의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교조적인 태도도 없고 이 영화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더 마블스는 영화 외적인 문제 말고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캡틴 마블의 복수와 동시에 자신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캡틴 마블이 구한 스크롤족이 살고 있는 행성에서 공기를, 그의 남편인 얀의 행성에서 물을, 지구에서 태양을 가져가려 하죠. 할라 행성이 이렇게 된 것은 캡틴 마블이 그 행성의 AI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족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AI가 죽으며 행성 자체가 죽기 시작한 것이었죠. 캡틴 마블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크리족과 더불어 스크롤족과 알라드나 행성 그리고 지구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싼 똥을 자신이 치운다고 영화를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르벤을 처치한 후 캡틴 마블은 램보가 조언한 대로 크리족 행성의 태양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내는데요. 그렇게 쉽게 태양을 고칠 수 있었으면 진작에 고쳐주지 지금까지 뭐 했던 것일까요? 물론 공기나 물은 어떻게 해결해주기 힘들 수 있다 치더라도 태양만이라도 고쳐주고 크리족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더라면 그 모든 사단이 안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요. 크리족들은 캡틴 마블을 절멸자라고 부릅니다. Annihilator. I don't like that name. 하지만 그는 그냥 그 별명이 싫다라며 일갈하죠. 영화에서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고 난 이후에 돌이켜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캡틴 마블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비약적이지만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And now I'm returning the favor. 영화의 중반부 알라드나 행성을 구하다 도망친 더 마블스 팀은 그 자리에서 캡틴 마블에 의해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되죠. 그리고 캡틴 마블은 의도치 않았지만 그 일을 후회하고 그 이유로 인해 가족으로 여기는 램보에게 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유일하게 그가 했던 행동을 감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캡틴 마블이 선의로 그 행동을 했고 그것을 수습하려 노력했다는 당위성을 관객들에게 납득시켜야 되지만
그것을 납득하기에는 그 장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설명도 부족하죠.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다르벤이 만들어 놓은 시공간호를 막기 위해 램보는 다른 평행 우주에 남게 되고, 비록 우주를 구했지만 지구로 돌아온 카밀라는 눈물을 보이죠. 닉 퓨리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카밀라는 램보를 잃었다고 대답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한 이 장면은 막상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로지 장면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 문제는 연출력이나 시나리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이야기의 볼륨 대비 러닝타임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죠. 더 마블스의 러닝타임은 1시간 44분인데 엔딩 스크롤을 제외하면 1시간 40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캡틴 마블과 램보와의 관계도 설명해야 하고, 카밀라에 대한 이야기, 다르벤이 행성을 파괴하는 이유, 그리고 팀원 무비로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고 행성을 구하는 이야기 등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고 보여줄 액션도 너무 많기 때문에 1시간 40분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짧아진 분량에 한국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장면은 박서준의 분량이겠죠. 메이킹에서 불이라 쓰는 박서준이 자신이 만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지만 Park Seo-joon, maybe the most famous person I've ever worked with in my life. 그 유명세치고는 분량이 너무 짧죠. 박서준의 분량은 밝혀진 대로 4분 정도인데 거의 카메오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비중이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원래 비중이 작은 역할이지만 그럼에도 4분보다는 더 길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박서준이 연기하는 얀 왕자의 행성인 알라드나 행성은 다르벤에 의해서 행성이 파괴됩니다. 그 행성에서 더 마블스가 활약하는데요. 문제는 그들의 행성이 파괴되고 양과 행성의 사람들을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말미, 세이버팀의 대원이 행성이 복구되었다는 한마디로 퉁쳐버리죠. 더 마블스 팀이 알라드나 행성보다 먼저 간 타르낙스 행성에서 그들이 한 행동과는 대조적입니다. 타르낙스 역시 다르벤에 의해 행성이 파괴되지만 더 마블스 팀이 스크롤족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카밀라는 모두를 구해야 된다, 캡틴 마블은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야 된다는 그들 간 믿음의 충돌도 보여주죠. 그런데 알라드나 행성에서는 그렇게 모두를 구해야 된다고 믿는 카밀라가 오히려 행성의 사람들을 냅두고 도망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서준의 분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한 얀 왕자와 행성의 시민들이 스스로라도 행성을 구하거나 도망치는 장면을 넣었으면 나름 납득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장면조차 존재하지 않고 전 행성에서 모두를 구하려 했던 카밀라가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도 납득하기 힘들죠. 이 모든 과정은 영화의 분량이 짧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에 개봉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제가 올린 1분 분석 요약 쇼츠에서 밝혔듯이 호흡이 너무 짧아 앤트맨이 겪는 좌절과 분노 그리고 승리의 감정은 느낄 수 없고, 관객들이 공감할 수 없게 돼 활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영화가 된 것처럼, 더 마블스도 그들의 행동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약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호흡도 짧다 보니 주인공의 감정에 동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과정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페이지 3 이후 내놓은 영화들을 거의 다 말아먹은 마블 측에서 분량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러닝타임이 짧으면 관객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판단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물론 러닝타임이 짧으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이지 3 이후 나온 마블 영화들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죠. 영화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이유는 우후죽순처럼 쏟아진 영화들과 드라마 때문이고, 그 서사들이 얼기설기 얽혀있다 보니 모든 마블의 드라마, 영화들을 봐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마블스는 분명히 장점도 있는 영화지만 마블의 악수 때문에 생긴 낮아진 기대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량이 짧아졌고, 그로 인해 주인공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나 시간이 짧아져 가뜩이나 납득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싼 똥을 자신이 치우는 이야기를 관객들이 즐겁게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블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늦었지만 이제서야 전체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제부터 마블을 보며 기대할 일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